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오늘은 비아르쿠 아트그라프 수성흑연을 갖고 놀아볼 거예요. 이 수성흑연은 제가 수년 전 문구박람회를 갔었을 때 구입한 미술 재료입니다. 그동안 재료 리뷰 영상을 찍어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야 찍게 되었어요. 자, 그럼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 수성흑연을 짧게 표현하자면 물에 녹는 압축된 흑연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아는 흑연은 연필심의 재료로 사용되고 또 그런 연필심은 물에 녹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수성흑연은 물에 녹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브러쉬나 수채화붓을 사용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스틱형으로 된 수성흑연은 콘테처럼 바로바로 그리고 물에 녹여 사용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통에 담겨진 형태의 것만 구입했으니까 이 흑연을 붓에 묻혀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수성 흑연 위에 물을 떨어뜨려 녹인 후 팔레트로 옮겨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수성 흑연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금방 흡수되어 수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흑연을 녹여서 팔레트에 덜어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물 브러쉬, 수채화붓의 인조모, 천연모 등 붓 종류에 따라 흑연의 농담 조절도 조금씩 달라져요. 물 브러쉬의 경우 흑연을 담는 양이 적었고 물도 적어서 약간 메마른 느낌으로 표현되더라고요. 수채화붓의 인조모와 천연모는 둘 다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천연모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농담을 조절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각각의 붓을 사용하고 마른 후의 모습입니다. 뭔가 연필로 곱게 소묘를 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좀 미세한 특이함이 있죠. 팔레트를 보면 흑연 가루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운 입자가 종이 위에 발라지고 수분이 날아가면 그대로 종이 위에 붙어 있겠죠? 확실히 그냥 연필로 소묘한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재료는 같은 흑연인데도 연필이랑 수성 흑연이랑 사용했을 때 느낌이 다른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수성 흑연을 사용하고 다 마른 후에는 픽사티브를 뿌려 마무리까지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문질렀을 때 그대로 흑연이 묻어나게 돼요. 이대로 작품을 보관한다면 그림이 뭉개지거나 다른 곳에 묻어날 수 있겠죠? 수성 흑연은 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색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수성 흑연 조금, 물 많이 하면 연하게 칠해지고 수성 흑연을 많이 쓰면 짙어져요. 농도 조절의 경우 처음엔 수채화 물감보다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아무래도 약간 농도의 그 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도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성 흑연 특유의 텍스처 느낌이 좋았어요. 평소보다 좀 더 자유롭게 슥슥슥 그릴 수 있다면 연필 소묘나 수채화 물감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꼭 건조 후 픽사티브 사용하기. 픽사티브는 충분히 흔들어서 20에서 30cm 거리에서 분사하고요.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 밖에서 뿌리는 게 좋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내에서 뿌린다면 정말 오랫동안 충분히 환기를 해줘야 돼요. 이번엔 겹쳐서 칠해볼까요? 수채화 물감의 경우 마른 후에 겹쳐 칠할 수 있는데요. 수성 흑연은 겹쳐 칠하기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붓을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칠해야 겹쳐 칠한 듯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겹쳐 칠하기는 무조건 마른 후에 그 위에 겹쳐야 잘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르기 전에 해버리면 쉽게 그림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성흑연 같은 경우에는 겹쳐칠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농도를 적절하게 맞춰서 한 번에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이 위에 그린 후 수분이 날아가면 지우개로 어느 정도 이미지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아요.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닥 사용할 것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우개로 지워지긴 한다는 거. 하지만 연필로 그렸을 때만큼 깔끔하게 지워지진 않는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수성흑연이기 때문에 수채화 물감과 섞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물감이랑 섞어도 봤습니다. 좀 더 연구해보면 좋겠지만 그다지 마음에 드는 결과는 찾기 힘들었어요. 흑연은 아무래도 거뭇거뭇한 가루고 수채화 물감은 맑은 느낌인데 이게 완벽하게 섞이면 또 달랐겠지만 흑연가루가 수채화 물감이랑 잘 섞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저분하게 섞이는 기분? 그래서 섞어서 칠해보는 건 좀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필 소묘보다 자연스러운 특유의 표현이 가능하고 물에 녹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함이 이 재료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하지만 농도 조절이 쉽지 않은 점과 완성 후엔 다른 건조 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반드시 픽사티브를 사용해야 하는 점은 단점입니다. 이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잘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면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멋들어진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수성흑연을 갖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소재로 잡아서 그려봤습니다. 이번엔 색깔을 쓰는 것보다 흑백으로만 표현하고 싶어서 수성흑연에다가 연필을 추가해서 흑백으로만 그려봤어요. 이 비아르크 수성흑연은 포르투갈에서 온 미술 재료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쉽게 살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을 안 하는 건지 검색해보니까 한국에서 사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뭐 통에 담긴 수성흑연 말고 스틱형은 아직도 파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팔았을 때는 좀 더 다양한 종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색이 들어간 흑연 해가지고 빨강, 노랑, 파랑의 구성으로 판매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통에 담긴 수성흑연도 저는 이제 60g인데 60g짜리, 20g짜리 그렇게 두 종류로 그리고 뭐 스틱형으로도 판매했었고요. 예전엔 국내에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팔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존이나 그 외 외국에 있는 화방 웹사이트를 통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우리나라 화방에서 좀 들어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수채화 물감 중에 검은색 물감에 과립 효과를 낼 수 있는 물감을 이거 대신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요. 이게 과립 효과를 낼 수 있는 흑색 물감이 이 수성흑연이랑 비슷하게 표현이 되기는 해도 흑연이 가진 특유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수채화 물감은 어떻게 표현해도 촉촉한데, 그러니까 말랐을 때도요. 하지만 흑연 같은 경우엔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 그림을 보면 건조하고 부슬부슬한 정말 연필 소묘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수채화 물감 중에 그 흑색 물감으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 연필 소묘의 그 특유의 느낌은 따라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재료 혹은 뭐 대체용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 그림 그릴 때 세밀한 표현이나 마무리는 일반 2B 연필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수성흑연만 사용해서 그림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고 저처럼 다른 재료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아르크 수성 흑연 워터컬러 그라파이트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호바호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